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으로 가겠습니다. 김관영 최고위원 바로 연결하죠.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도를 보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원이 딱 2명 있다. 김관영 위원과 최이배 의원 딱 2명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취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3분 이외에는 아마 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한 3분. 예. 그러니까 주승용 의원,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 이 3분을 빼고는 나머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찬성표 던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공수처법에 찬성을 해 오셨고 네. 이번에 4+1 합의한 그 안을 수정 발의할 때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화나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찬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의원님 말씀대로 이 3분 의원의 어떤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온 거기 때문에 상수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는 이미 예상했고요. 네네. 그 3분 의원님들이 이제 평소에 소신에 의해서 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 개혁을 하고 특히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히 커버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당장 개선을 해봐도 그런 3분 의원 말고도 수정안을 낸 권은희 의원도 이 4+1 협의체의 합의안에는 찬성표 던지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 양반은 권은희 의원님은 원래부터 4+1 협의 결과 네.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원래 권은희 의원님 자체가 당권파로 분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애초부터 찬성하리라고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예.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기도 뭐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도 이제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마 의사 타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도 있고 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 조사는 취재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다 확인해 보신 건가요?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모든 것은 투표는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또 의원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긴 합니다만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투표 방법에 관해서는 엊그저께도 선거법에 관해서도 투표를 했거든요. 네. 사전에 어떤 투표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 방법에 관한 투표를 먼저 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투표를 했던 겁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투표는 기명 투표죠. 아닙니다. 그거는 투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전자투표를 해서 정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먼저 무기명 투표를 요구를 하면 그 무기명 투표로 요구한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부결이냐를 먼저 정합니다. 그거는 전자투표로 하죠. 그래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지금 그 핵심적인 쟁점이 이른바 통보 조항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순간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 검찰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공수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기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수처에 전속 관할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가 연루돼 갖고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고위공직자에 관한 그 수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국가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 네. 다만 공수처장이 거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여전히 공수처장이 네. 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그대로 이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검찰에 수사받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2중, 3중으로 수사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초기에 교통정리를 빨리 해줘서 네. 수사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수정 과정에서 넣었고 이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새로운 얘기인데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떻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검찰 쪽에 제가 4+1의 그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예.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왜 독소조항이라고 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쨌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어쨌든지 이 공수처를 안 만들면 모르지만 일단은 만들어 상황에서는 적어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큰 합의의 근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실제로 이 검사가 25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전부 수사할 수 없는 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기관과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노력해서 공수처의 이 업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굉장히 갈등 관계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이게 같은 국가기관이고 똑같은 범죄를 어떻게 서로 수사를 해서 이 범죄를 예방할 것인지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서로 협조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의원님 사실관계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통보 조항은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삽입한 게 아니다. 다른 당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바른미래당입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네, 저는 뭐 그 협의체에 직접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 협의 과정에서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검찰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한테 듣기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 쪽에 계신 분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다. 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도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조항을 새로 넣으면서 검찰하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에게도 이게 알고 있었고 별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의해서 공개된 4명 의원을 제외하고는 반대표 던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리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주장은 어떤 주장이든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위헌의 가능성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입법 형성권의 자유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공수처법 이번에 지금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 수정안을 냈는데 이제 원안이 4월달에 마련이 됐는데 그 원안을 마련할 때 이미 공수처법을 민주당과 당시 법무부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당초 원안에 들어있다가 이번에 몇 가의 조항이 수정이 됐는데요. 네네네. 독소 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만 자꾸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박주민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표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뭐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통과를 확신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